갑자기 아베가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하겠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도 사퇴한다 라고 발표한 아베입니다. 그 아베가 갑자기 나타나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피켓을 들고 마지막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물러나기 전에 마지막 담화라는 것으로 아베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는 생쇼를 꼭 하겠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아베의 이런 예고에 대해 벌집 쑤신 것처럼 되어버린 일본입니다. 아베는 지난 28일 중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방어적인 요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지 부정적이다 라는 답변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베가 9월 안에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안보 전략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차기 정권의 판단을 맡기겠다 라는 담화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로는 아베가 조만간 발표할 담화에는 결론을 내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자민당이 제안한 상대 영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을 단정적으로 포함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아베는 차기 정권이 판단해야 한다. 자민당 내부의 협의를 거쳐서 구체화를 해야 한다. 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베는 한국에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약속을 지키라고 단호하게 고함을 쳤다. 라는 일본 국민들의 평가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아베의 이런 혐한 정치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루어 놓은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라는 역사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적기지 공격 능력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무조건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베의 뜻을 받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시다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신중한 편입니다. 반면에 전 방위상을 역임한 이시바 시게루는 과제가 너무 많다. 현재는 자위대는 그런 능력이 없다. 라면서 아베가 서두르는 것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일본 공산당은 아베의 적기지 공격 능력은 사실상의 선제 공격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 위치 파악, 레이더 등을 무력화하는 공격, 감시 위성과 스텔스 전투기 보유, 정 레이더 기지 교란 전자 공격기, 장거리 미사일의 무기체계 정비 등 엄청난 기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정말 위험한 시도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고 무모한 정책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극초음 미사일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실제적으로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같은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요구하는 자민당의 제안은 헌법 구조를 이탈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로 각 국가에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 진정한 억지력도 안 되는 엉뚱한 조치이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도 현재의 전수 방위를 준수해야 한다 라고 답할 정도로 선제 공격 여지가 있는 정책은 절대 반대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리 에이스케 니케이 편집장은 육상형 이지스 어쇼어 방어 시스템도 실질적으로 적의 포화 공격에 효율적인 방어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더 나아가 적기지 공격 능력은 더 어렵고 위험한 대책이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서 다량의 미사일을 한국의 양해와 협력 없이 한반도를 향해 쏘겠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격 타겟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한반도에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다 요지 전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렵다 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적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한방에 공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6월 말 고노다로가 육상 이지스 어쇼어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고 7월에 자민당 내부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라 라고 정부에 제안했을 때 일본 언론은 대부분 부정적인 논평을 했습니다. 많은 일본 언론들은 당장 헌법 구조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대책이며
현재도 미일 안보 협정에 의해 미군과의 공조로 적기지 공격 능력을 일부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실제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가지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에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은 불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과열된 군비 경쟁의 모든 피해는 일본이 쓰게 될 것이다. 라는 비판들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겨냥한 선제 공격은 한국과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한일 간의 갈등이 심각한 때에 일본이 혼자서 어떻게 능력을 갖추고 실행하겠다는 것인지를 지적하는 언론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가 북한 납치 문제와 북방 영토 문제의 진전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와 관련 없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태도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아베 정부는 신중하게 처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입니다. 언론에서 이미 간파한 대로 아베는 강력한 일본,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그런 새로운 일본을 되찾은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 합니다. 이미 일본 경제를 폭망시킨 아베노믹스와 정치 스캔들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아베는 무엇이라도 큰 포장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포장지가 전쟁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 대국으로 만든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미 일본 언론은 아베의 이런 꼼수에 대해 역사에 남으려고 무리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으며 헌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불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베는 지난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에도 헌법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석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가지려면 주변국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할 때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일본의 영토를 방어하는데 왜 한국의 이해가 필요한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겠다는 것을 일본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고노다로의 이런 황당한 발언으로 속 시원하다 라면서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는 확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한반도 유사시의 대응은 한미 동맹이 중심이 되어 실시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으며 모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동의와 지원과 협력 없이 일본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베가 자신의 정치적인 유산을 위해 또 시끄럽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본은 헛짓을 하면서 돈을 날리기만 할 뿐입니다. 아베 마음대로 해라 라는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가라앉는 일본을 더 앞당길 뿐입니다. 2022년까지 수소 전기를 사용하는 세계의 도시 계획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가속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수소에 대한 투자 경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의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수소 연료로 생산하는 에너지와 화석 연료로 생산하는 에너지 비용은 약 4배의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정도는 가장 값싼 석탄이 발전원료로 이용될 것이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서의 전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생산 비용만 나타난 것이고 운송, 저장 등의 인프라 구축까지 실현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나 멀다. 지난 20일 우드 맥킨지가 한국 2050년까지 수소 사회 실현 가능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수소의 현지 생산 비용이 2030년에는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한국의 수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의 수소 시장은 현재 세계 5위 수준으로 올해 수소 수요가 44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요의 86%가량이 정유 공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정유산업의 탈황화 전략으로 수소의 주요 적용 분야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유 공장에서는 대기질 문제로 인해 가솔린과 디젤에서 황과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수소를 사용한다.
수소 공급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현지에서 직접 생산되며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이외에도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에 수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생산량을 현재 2000대 미만에서 2022년까지 81만 대, 2040년까지 620만 대로 늘릴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수소의 수입은 물론 국내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알렉스 휘트워스 리서치 디렉터는 한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속도가 느리지만 비용이 감소되고 그린 뉴딜 정책 또한 추진되면서 향후 10년 안에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30년까지 460억 달러 이상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되면서 풍력과 태양광의 전력 비중이 13%로 4배 증가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및 다른 재생에너지 비중이 6%를 차지하면서 목표한 20%에 근접한 19%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스 휘트워스는 2030년에는 새로운 발전용 태양광 및 육상 풍력은 석탄 화력보다 비용이 20% 더 낮아지고 해상 풍력 및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모두 가스 화력보다 저렴해질 것이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용은 한국이 최종 사용자의 전력 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화석연료를 청정 전력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에만 수소 관련 프로젝트가 500%나 증가했는데 앞으로 설비 생산 산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향상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 비용이 최대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소 시장에서 한국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주도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수소 생산 가격은 킬로그램당 2달러에서 10달러의 박스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수소 최대 생산국인 호주의 단가인 킬로그램당 3.5달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수소 생산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에서는 정부와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게 되는데 현재 세계 5위의 수소 시장인 한국은 올해 수소 수요로 444만 톤을 공급했습니다. 국내 수소 시장이 확대하면서 2030년에 수소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까지는 국내 생산분으로 충당이 가능하지만 2030년에는 호주에서의 친환경 수소 수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수소 수출입 협력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현장에서 양국 기업들이 수소 수출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로드맵에서의 목표는 수소 자동차 및 수소연료 시장에서의 기술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화석에너지 자원 국가에서 친환경 수소 생산국으로의 전환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2022년까지 수소 전기를 사용하는 세계의 도시 계획과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보급 가속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에 대한 투자 경쟁 또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차의 판매 관련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를 전력 부분에서 연료전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는 상대적으로 고가지만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확대될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8일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종합연구기관인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와 세계 4위의 철광석 생산업체 포테스큐와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혁신적 수소 생산 기술, 제품 공동 개발과 수소 공급 인프라 신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등 공급 인프라 관련 혁신 기술을 상용화해서 수소 공급 비용을 낮추고 수소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한 발판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부터는 금속 분리막을 이용해 암모니아에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암모니아에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오스트레일리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